어머니 사망 2주기를 맞아 납골당을 찾은 호영은 갑작스런 공황 증세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말았는데요. 곧장 병원을 데려갔다면 살 가능성이 있었지만 패닉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거기다 119에 신고 전화를 걸었지만 천식 증세로 말문까지 막혀버리고 두려움에 결국 도망치고 말았는데요. 물론 비상광이 보기에는 그저 핑계처럼 보여집니다. 소방대원이 말할 수 없는 상태라면 휴대폰을 두들겨 달라고 했고 천식 흡입기까지 찾아서 했음에도 그저 아빠에게 전화만 걸었죠. 그렇게 도망을 치고 난 뒤 아버지에게 말이 안 나와서 신고를 못했다는 말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자신만의 합리화 같아 보였는데요. 결국 송판호 역시 호영에게 자수를 권하게 되고 하지만 경찰서에서 알게 된 사건의 피해자 바로 무시무시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오원그룹의 회장 김강원의 둘째 아들 상현이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지고 사실상 어두운 범죄 조직의 보스이기 때문에 그의 권력과 잔인함을 알고 모두가 벌벌 떨고 있는데요. 판호 역시도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가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호영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판호, 그리곤 사고 전후 모든 상황을 듣고 사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부지런히 뛰어다닙니다. 자신이 가장 애정하는 아들 상현의 죽음 소식에 감방에 있던 강원은 석방을 요구하고 결국 석방되는 강원의 사적 복수가 시작되는데 증거라곤 천식 목소리가 가득한 음성뿐 모두가 우원그룹과 연관된 이권 다툼으로 추측 보도를 했는데요. 상현의 사망 소식에 큰 아들 상혁까지 한국으로 돌아와 복수를 다짐하는데 여기서 상혁은 엄마의 미움을 받고 있는데요. 아버지 역시 상혁보다는 상현을 더 아꼈죠. 배다른 형제인 상혁은 그래도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은 좀 달랐을 것 같습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던 판호는 가장 강력한 증거, 자동차를 없애기 위해 친구를 이용하는데요. 단번에 눈치챈 친구 이화는 부두파 조직원 중 한 명에게 차량을 훔치도록 지시하죠. 하지만 이건 오히려 강원에게 증거를 넘겨준 꼴이 되어버렸는데요. 강원은 결국엔 범인을 추적하는데 한 발 더 다가가게 되는데 판호가 납골당 CCTV가 녹화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재차 확인하며 잔잔한 미소를 띄웠는데요. 와, 절대 그럴 것 같지 않던 사람이 철저하게 아들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화를 보면서 느낀 것은 강원의 잔인함보다는 유약한 호영이 오히려 더 악인처럼 느껴졌는데요. 신고를 못한 것도 핑계처럼 보이고 이후 상황도 판호에게만 의지하며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가 답답하고 어이가 없어 그의 나약함이 더 악처럼 느껴졌습니다. 반대로 잔인하고 다혈질의 공격성이 있다는 상혁은 오히려 이복 동생을 위해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또 다른 이복 동생 김은에게도 다정해 보이는 걸 봐선 동생들에게든 든든하고 따뜻한 형, 오빠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조직에 있고 모습이 그렇다 보니 권력을 위해 뭐든 할 인물처럼 보이지만 내 사람은 챙길 줄 아는 든든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네요. 판호는 결국 아들과 한 배를 타고 더 위험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느낌이 가득합니다. 아들의 CCTV 기록을 몽땅 찾아 삭제하는 데 성공한 판호. 하지만 경찰들에 의해 다시 수사가 시작되는데 없어진 차량은 다시 경찰서로 돌아오고 판호는 그 차량을 가지고 오려 하지만 바퀴가 구멍이 난 상황. 판호는 결국 타이어에 박힌 오토바이 휀다를 발견한 형사들에 의해 조사를 받기 시작하는데 집으로 돌아와 호영과 입을 맞추고 그 사이 강원의 조사가 시작되고 결국엔 호영의 차량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엔 판호 혼자 해결할 수 없던 걸까요? 친구인 이화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상황. 이상택에게 모든 것을 덮어 씌우려는 이화와 판호. 근데 호영은 뭐하러 상현의 납골당을 찾아간 걸까요? 아빠가 그렇게 열심히 증거 없애고 있는데 집에나 박혀있지. 판호 혼자 쇼하고 있는 느낌이네요. 의뢰인 앞에서 정의 구현을 하는 판사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판호는 살인자의 아버지가 되어 아들의 죄를 덮어야 하는 아버지일 뿐이었는데요. 사실 이상택은 자신을 믿어준 의뢰인 가족의 가장이었는데요. 죄책감에 집 앞에 간 판호는 화재를 목격하게 됩니다. 부두파의 사람 이상택으로 인해 상현 사건의 용의자가 될 위기가 오자 미연이 벌인 짓인 것 같네요. 결국 판호는 또다시 아슬아슬 이상택에게 협박까지 당하게 생겼습니다.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던 드라마 유어아너, 호영의 행동들 때문에 답답한데요. 아버지 판호는 죽어라 뛰어다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방해만 하는 것 같은 호영. 그냥 죄값 받아라. 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어떻게 기다리죠? 예고편이라도 많이 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순간순간 연기력에 숨이 턱 막혀버리는 드라마 유어아너. 비삼광의 2회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